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주가가 3,000원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무려 8년 동안 6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공중으로 날려버린 회사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장과 언론에서는 이 기업의 수명이 완전히 끝났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죠. 그런데 모두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하던 이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4조 원짜리 바다위 가스 공장 시장을 완벽하게 독식하며 부활했습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미국이나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중국조차 이 설비만큼은 기술력이 부족하여 무조건 한국의 이 회사에 만들어 달라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발주 물량의 64%를 싹쓸이하며 미래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쥐고 흔들게 된 이 기업은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서 독보적인 초격차 기술을 앞세워 세계 1위로 우뚝 선 삼성중공업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지금부터 떠먹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조 비용만 한 척에 무려 4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이 거대한 해양 설비는 단순한 배를 넘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최첨단 화학단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은 웬만한 국가의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여러 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설비는 선박 스스로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기동성에 더해 아주 고도화된 복잡한 화학 공정 기술이 비좁은 공간 안에 완벽하게 결합되어야 하기에 전 세계 어느 국가나 기업도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궁극의 공학적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망망대해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태풍과 집채만한 파도를 굳건하게 견뎌내는 동시에 영하 163도라는 극한의 극저온 상태를 조금의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만 하죠. 육상에 지어지는 일반적인 대규모 천연가스 공장과 비교했을 때 불과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비좁은 선박의 갑판 위에 거대한 정제 시설과 고압 액화 설비를 층층이 안전하게 쌓아 올려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부품과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선과 배관들이 단 하나의 물리적 간섭도 없이 정밀하게 맞물려야만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해상 공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액체 상태로 변한 천연가스가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출렁이며 화물창 내벽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는 슬로싱 현상을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곧바로 거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미세한 오차나 균열조차 허용되지 않는 극한의 설비를 완성해야 하죠. 그런데 전 세계 해양 및 조선 역사상 지금까지 글로벌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발주한 이 바다위 가스 공장 11척 가운데 무려 7척을 단 하나의 회사가 독점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산업계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시장 점유율로 환산하면 64%에 달하는 참으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최고급 첨단 기기를 만들어내는 미국이나 정밀기계 공학의 전통적인 강국인 일본, 그리고 막대한 국가적 자본을 무기로 조선업 장악을 외치는 중국조차 이토록 복잡한 해상 화학 공장 앞에서는 번번이 기술적 한계를 노출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처럼 내로라 하는 전 세계적인 기술 강국들조차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높은 난이도의 설비를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다루고 안정적으로 양산해내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중공업입니다. 세계 주요 에너지 선사들이 수조 원의 막대한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제작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완벽하게 검증된 한국의 특정 조선소로만 대규모 발주를 몰아주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회사가 설립 이래 예전부터 줄곧 평탄하게 세계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며 탄탄대로만을 걸어왔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자본이 수시로 요동치는 중공업 산업의 역사는 때로 아주 극적이고 모순적인 궤적을 그리며 흘러가곤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회사는 금융시장과 언론으로부터 이제 기업의 수명이 완전히 다했다거나 조만간 거대한 부채에 짓눌려 무너질 것이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매일같이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영업이익 흑자를 내지 못한 채 깊고 어두운 적자의 늪에서 끝없이 허우적거렸고 그 사이 허공으로 흔적 없이 증발해버린 회사의 귀중한 자본만 무려 6조 원을 훌쩍 넘나들었습니다. 6조 원이라는 누적 적자는 단순히 장부상에 기록된 숫자의 악화를 넘어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 경제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수많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정든 일터를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했고, 회사의 미래를 담보할 신규 투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보릿고개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반응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과거 전 세계 조선업 호황기를 이끌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회사의 주가는 어느 순간 3,000원 아래로 무참하게 곤두박질치며 바닥을 알 수 없이 뚫고 내려갔습니다. 회사가 문자 그대로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존폐의 아슬아슬한 기로에 섰다는 분석 기사가 연일 경제지 한 면을 장식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극도로 증폭시켰죠. 회사의 존속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를 만큼 벼랑 끝에 몰렸던 처절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그 춥고 어두웠던 8년의 시간 동안 이 거대한 조선소 내부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삼성중공업이 어쩌다 그토록 깊고 어두운 적자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2010년대 초반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으로 한번 되돌려 보아야 합니다. 당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가볍게 돌파하며 그야말로 초고 유가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워낙 비싸게 형성되다 보니 글로벌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육지에 개발하기 쉬운 유전을 넘어 수천 미터 바닷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해저 석유를 캐내기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자본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이때 바다 한가운데에 오랫동안 머물며 안정적으로 깊은 바다에 시추 파이프를 내리고 원유를 탐사할 수 있는 고도의 특殊선박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드릴십입니다. 이 시추선은 일반적인 화물선이나 상선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망대해 위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 제어 시스템과 수천 미터 아래의 단단한 안반을 뚫고 들어가는 시추 장비가 배 하나에 모두 탑재되어야만 하죠. 따라서 건조 비용만 한 척에 수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해양 설비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 드릴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교하게 건조하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기에 수많은 선주들로부터 주문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연일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며 해양 플랜트 명가로서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2014년 무렵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 본격화되고 주요 산유국들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겹치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유가가 순식간에 30달러 아래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떨어지면 심해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석유를 캐내는 작업은 경제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캐면 캘수록 오히려 손해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적자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에 타격을 입은 해외 선주들은 이미 조선소에서 건조가 상당 부분 진행된 드릴십 인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하며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거대한 시추선들이 졸지에 주인을 잃고 거제 앞바다에 방치되는 이른바 악성 재고 사태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조선업 특유의 대금 지급 방식인 헤비테일 구조를 짚고 넘어가야 이 사태의 크기를 제대로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헤비테일 방식이란 배를 처음 건조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대금의 10%에서 20% 수준의 아주 적은 선수금만 받고 선박을 완성하여 최종적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순간에 대금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몰아서 받는 결제 구조를 뜻합니다. 당시 글로벌 수주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한국의 조선사들은 일감을 따내기 위해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만 했죠. 이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자체 자금을 미리 들여 완성된 배를 눈앞에 두고도 선주가 인수를 포기해버리면 잔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을 잃은 드릴십 재고들은 단순히 항구의 자리가 비좁아지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첨단 설비는 그대로 방치하면 소금기 가득한 바닷물에 부식되거나 핵심 기계 장치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 보수와 관리 비용만으로도 매달 수십억 원씩 회사의 귀중한 자금을 빨아들이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삼성중공업은 무려 6조 원이 넘는 엄청난 누적 손실을 고스란히 장부에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웬만한 중견기업 수십 개를 통째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막대한 자본이 허공으로 사라지면서 2015년부터 시작된 긴 적자의 터널은
무려 8년 동안이나 회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당장 회사를 운영할 현금조차 부족해지자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주주들에게 손을 벌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기술을 연마해온 수많은 숙련된 인력들을 눈물을 머금고 내보내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야만 했죠. 주가는 2,897원이라는 충격적인 가격까지 떨어졌고 시장에서는 회사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내일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사투를 벌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수조 원의 끔찍한 적자를 안겨준 해양 플랜트 사업은 웬만한 경영진의 시각이라면 가장 먼저 칼을 대고 완전히 철수해야 할 최우선 정리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가 폭락에 거대한 후폭풍을 함께 맞았던 국내외의 경쟁 조선사들은 더 이상의 뼈아픈 출혈을 막기 위해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설계 인력을 대거 철수시키고 과거부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던 전통적인 상선 건조에만 매달리는 보수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명운이 걸린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삼성중공업은 남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역발상의 승부수를 묵묵히 던졌습니다.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던 미인도 드릴십 네척을 큐리어스 파트너스라는 기관 투자가와 손잡고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1조 4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일괄 매각하는 파격적인 재무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장부상의 뼈아픈 대규모 손실을 일정 부분 확정짓더라도 당장 회사를 굴릴 막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발목을 잡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훗날을 도모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냉정하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고를 털어내며 재무 구조가 한결 가벼워진 회사는 경쟁사들이 모두 위험하다며 도망쳐버린 해양 플랜트 시장, 그 중에서도 가장 건조 난이도가 높다는 FLNG 분야로 오히려 회사의 핵심 자원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아주 고독하고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과감하고 위험해 보이는 베팅의 이면에는 전통적인 석유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 가더라도 탄소 배출이 적은 청정 에너지인 천연가스의 수요는 다가올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거시적 통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천연가스는 석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완전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징검다리 연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의 가스전은 해저 파이프라인을 수백 킬로미터나 길게 깔거나 육상에 거대한 액화 기지와 대형 항만을 새롭게 건설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자연 환경 파괴와 천문학적인 시설 투자 비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반면 FLNG는 가스전 위로 배가 직접 이동하여 생산과 불순물 정제 그리고 영하 163도의 액화를 동시에 자체적으로 처리한 뒤 임무가 끝나면 가스가 매장된 또 다른 해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경제성과 환경 보호를 모두 완벽하게 충족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척의 수조 원을 호가하는 이 거대한 바다 위 공장은 발주를 내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입장에서 사업 실패의 리스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만약 해상 공장에서 미세한 결함이라도 발생하여 가스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에너지 기업은 하루에만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지체 보상금과 영업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건조 비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과거에 이와 유사한 거대 설비를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건조해본 경험이 있는 극소수의 검증된 조선소에만 일감을 몰아주는 지독한 승자 독식의 보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당장 눈앞에 8년 연속 적자라는 가혹한 굴레 속에서도 남들이 회피하던 FNNG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묵묵히 건조 실적과 설계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로열 더치쉘이나 페트로나스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 공룡들의 초기 해상 플랜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얻은 수백만 장의 설계 도면과 현장 노하우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무형자산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치열했던 인고의 시간은
후발주자나 경쟁 조선사들이 아예 넘볼 수조차 없는 까마득한 기술적 진입 장벽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적자를 매년 장부에 기록하면서도 해양 플랜트 설계 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을 내재화하는 데 집요하게 매달린 경영진의 선택은 결국 시장이 다시 열렸을 때 전 세계의 모든 FLNG 발주가 삼성중공업으로만 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흑자 전환이라는 극적인 변곡점을 성공적으로 마련한 삼성중공업은 이제 후발주자들이 아예 추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기술적 초격차를 압도적으로 벌리는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혁신의 중심에는 2022년 위기에 빠진 조선소에 구원투수로 새롭게 등판한 최성한 부회장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무려 33년간 전 세계의 험난한 육상 플랜트 건설 현장을 직접 누비며 모듈화와 설계 자동화 분야에서 최고의 장인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과거 끔찍한 적자의 늪에 허덕이던 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눈부신 흑자로 돌려세운 탁월한 경영 능력을 지닌 그가 거제 조선소에 부임한 직후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기존 FLNG 건조 방식의 낡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 전략이 바로 FLNG 표준화 모델 MLFO의 전격적인 도입입니다. 과거에는 발주처가 새로운 해양 설비를 요구할 때마다 축구장 4개 크기의 거대한 구조물을 밑바닥 도면부터 완전히 새롭게 백지 상태에서 설계해야만 했습니다. 바다마다 일렁이는 파도의 높이와 주기가 모두 다르고 해저에서 뽑아 올리는 천연가스의 성분비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매번 맞춤형 양복을 짓듯 특수 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막대한 설계 인건비가 투입되고 전체 건조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는 치명적인 비효율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성한 부회장은 육상 플랜트에서 성공했던 모듈화 공법을 바다 위 거대 공장에 과감하게 이식했습니다. 액화가스를 저장하는 선체의 거대한 뼈대와 기본적인 화물 저장 구역을 일관된 규격으로 표준화하여 미리 붕어빵처럼 찍어내듯 튼튼하게 준비해두고 고객이 원하는 특수한 화학 공정 설비만 윗부분에 레고 블록을 맞추듯 조립해 넣는 혁신적인 방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설계와 제작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원가를 대폭 절감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경이로운 제조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진정한 기술 자립을 향한 묵직한 발걸음도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영하 163도의 극저온 액화 천연가스를 한 방울도 새지 않게 안전하게 보관하는 화물창 기술은 프랑스의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원천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액체로 변한 가스가 바다의 파도에 출렁이며 탱크 내벽을 강타하는 엄청난 충격을 견디고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는 금속의 한계를 극복하며 극저온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은 최고 난도의 정밀공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선박을 한 척 건조할 때마다 100억 원 단위의 막대한 로열티를 꼼짝없이 해외로 고스란히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땀 흘려 구현하는데 막대한 이익은 남이 가만히 앉아서 챙겨가는 불합리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수년간의 피나는 연구 개발 끝에 마침내 독자적인 한국형 화물창 시스템을 완성해냈고 이를 실제 선박 건조에 과감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밖으로 허무하게 새어나가던 막대한 비용을 회사 내부의 단단한 수익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진정한 의미의 기술 주권을 확립하는 위대한 쾌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제조 방식 또한 사람의 아날로그적인 손길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의 낡은 틀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인공지능과 첨단 디지털 기술 그리고 로봇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3S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거제 조선소를 미래형 첨단 자동화 기지로 탈바꿈시키고 있죠. FLNG 선박 내부에는 마치 인체의 복잡한 혈관처럼 수십만 개의 굵고 얇은 배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게 되는데 과거에는 숙련된 작업자가 비좁은 공간에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 유독 가스를 마셔가며 일일이 수작업으로 용접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SH 파이프 로봇이라는 완전 자동화 배관 공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이 모든 물리적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해냈습니다. 칠흑 같은 화면 속 수많은 설계 도면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꼼꼼하게 분석하고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로봇 파리 파이프를 정밀하게 절단하고 반듯하게 정렬합니다. 그리고 비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배관의 이음새를 엑스레이처럼 꿰뚫어보며 한치의 오차나 작은 틈새도 없이 완벽하게 용접해내죠. 설계부터 물류 가공, 그리고 최종 용접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사람의 개입 없이 하나의 통합된 디지털 시스템으로 영리하게 묶어낸 것입니다. 8년이라는 길고도 어두운 터널을 묵묵히 걸어온 삼성중공업의 뚝심은 2023년 2,333억 원의 의미 있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마침내 극적인 흑자 전환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어지는 2024년에는 5,270억 원으로 뛰어올랐고 2025년에는 8,620억 원으로 이익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며 회사가 진정한 황금기에 접어들었음을 객관적인 실적 자료로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2026년 들어서는 에너지 패권국인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해상 FLNG 프로젝트인 델핀 1호기를 무려 4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수주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곧이어 아프리카 해역에 투입될 3조 6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연달아 따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자 막대한 셰일가스를 보유한 미국조차 자국의 소중한 첫 해상가스 공장 건조를 다른 우방국이 아닌 한국의 삼성중공업에 전적으로 의탁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까다로운 환경 규제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로 인해 거대한 육상 액화 기지를 짓기 어려워진 미국 에너지 기업들에게 바다 위에 띄우는 FLNG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출의 돌파구가 되어주었죠. 그들이 확보한 독점적 기술력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느 정도의 압도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입니다. 현재 거제 조선소 야드에서는 코랄술 후속선을 비롯하여 캐나다의 시더 프로젝트 등 무려 3척의 거대한 FLNG가 동시에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건조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12개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해상 공장들이 단 하나의 조선소에서 나란히 만들어지는 세계 최초의 이 경이로운 진풍경은 이제 하나의 기업 성과를 넘어 확고한 국가적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으로 전 세계 선박 물량을 쓸어담고 있는 중국조차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고도의 기술 장벽을 한국 조선업이 거제도 앞바다에 아주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